두 번째로는 이 찢어진 세상을 통합하려면은 결국은 고대사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고대사로 올라가면은 고구려부터 옥저 동해까지 잘 헷갈리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왜 옥저가 나왔고 예맥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주족도 올라가면 여진은 뭐고 말갈은 뭐고, 뭐 여직은 뭐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글쎄 왜 지역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쳐볼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사를 우리 교과서에 좀 많이 집어넣으면은 그 중에 분기한 것 중에 많이 떨어지고 지금 어쩌서 간신히 살아남은 게 한반도에 살아남은 게 우리 일본에 넘어간 게 일본 정도 남았는데 이게 둘이 또 원수가 돼 있고 또 우린 또 남부로 쪼개져 있고 우린 또 남쪽에서 또 생각과 그게 달라 또 싸우고 있는데 이걸 합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조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형제들도 싸우다 보면은 아버지나 엄마 제사 때는 모여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조상 하나로는. 그래서 저는 우리 고대사를 교과서에 넣다 보면은 그 자체가 역사 스케일이 커질 수도 있고 통합의 어떤 논리도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홍익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종교도 워낙 큰 요소가 돼서 갈라서는데 같은 종교 안에서도 또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하는 자기가 믿는 부처님이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도 다르고 해서 결국은 합치려면 저는 저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사를 해야 되고 교대사를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애국심이 생기는데 그 고대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사학 일변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화학. 인간이 만든 최초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물품이 제가 보기에는 구슬, 비드, 유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보석인데 이걸 인간들이 막 불 갖고 뭐 하다가 광물에서 떨어지는 것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금속을 만들었고 금속이 우연하게 청동기가 되고 이게 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학사를 교과서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저는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초기에는 사학만 공부하다가 중학교쯤 가게 되면 과학을 집어넣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 전쟁사를 넣어가지고 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제가 올 여름에 중국 서안하고 낙양하고 일본에 다시 한번 저 고베부터 뭐 여러분 많이 가시는 간사이를 다시 한번 거의 한 일주일 한 20일에 걸쳐 돌았었는데 다녀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국인들은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그 건능에 갔을 때 거기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1등 공신인 이세적, 서세적 아시죠? 그 사람 비가 있습니다. 근데 본명이 서세적인데 이 사람이 잘 싸우니까 당나라에서 자기 임금 성을 따라서 이세적이라고 성을 줬다가 그 다음에 이세연이랑 태종하고 세자 갖다 빼서 이적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돌골과의 전투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빼서 고구려 전투에 집어넣습니다. 당고종이 집어넣을 때 당태종은 깨졌기 때문에 고구려랑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데 당고종은 고구려 이기기 위해서 전대의 왕조인 수나라의 장수들까지 불러서 고구려랑 싸워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잖아요. 대답이 뭐예요? 고구려는 강국이니까 대병으로 치면 패배한다. 따라서 국력을 소모하도록 계속 소모전을 펼쳐라. 두 번째, 이건 제가 전쟁을 이해하기 때문인데 전쟁에서는 양면전책 불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할 때는 상대방을 양쪽에서 공격해서 양면 공격을 하고 절대 내가 양면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라는 건데 수나라 장수들이 그 권위를 하니까 당은 하나의 동맹을 찾아 나서죠. 결국은 손을 잡는 게 적극적이었던 신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에 동맹을 먼저 고구려의 동맹을 무너뜨리는 게 둘이 합작해서 소정방 통해 가지고 신라를 백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소정방을 통해서 먼저 고구려를 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적을 데리고 옵니다. 삼국사기도 나오지만 고구려 비기에 의하면 그때 고구려는 900년이 됐을 때 나이 80 먹은 대장을 만나면 멸망할 것이다라는 풍문이 돌았다. 따라서 그 당시 76세이던 이적을 데리고 왔죠. 108이 성성한 장군을 데리고 와서 이적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할아버지인데. 지금 당시 75세면 지금 90노인일 텐데. 근데 90노인이 왔다고 소문이 도니까 소모전에 지쳤고 동맹인 백제가 무너진 고구려가 흔들리는 거죠.
결국은 고구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 크게 참여해 주는 게 누구예요?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이 아니에요. 대신. 그래서 거의 싸우지도 않고 쭉쭉쭉쭉 무너지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걸 제가 가서 이렇게 중국 이야기하고 우리 거 합쳐보니까 확실히 재미있고 왜 고구려가 무너져야 됐는지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거꾸로 역사는 뭐 팩트지만 해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교훈은. 그렇게 하지 말자. 거꾸로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북한은 우리가 양면전쟁 상태로 몰아놓고 이러한 심리전을 펴야 되고 북한 내분을 유도하는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글로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말이 읽어주지를 않아요. 뭐 요즘처럼 뭐 최동욱 검찰총장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 좋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고민인데 그런 데서만 잘 해놓으면은 지금 산적한 문제를 푸는 문제, 통일한 문제를 저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고대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낸다면 역사도 지금까지 패배주의, 자학, 어떤 뭐 식민사관 이거 탁 벗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일본도 러일 전쟁 이후였을 때 마이니치 신문 중심으로 굉장히 선동하면서 얼마나 컸습니까? 그 결국 육군이 가다가 너무 커지다가 전쟁으로 가서 무너지게 됐지만 역사를 키우려면 현실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고대사를 다시 연구해서 자신 있게 우리 교과서로 기술을 하고 그걸 토대로 어떤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통일을 해낸다면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저는 나라도 크고 역사도 클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기반은 경제 민주화, 경제 성장, 자유민주주의 성장 다 해놓고도 지금 자신이 없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지금 교과서 논쟁 보면서 계속 근현대사 부분에서 논쟁이지 고대사 부분의 논쟁이 없습니다. 근데 고대사도 논쟁이 없어서 없는 건 좋은데 교대사 기술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기술하도록 유도하면 현재의 갈등은 줄어들고 고대 문제로 갈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고 중국이나 이런 데랑 구분이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능력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운동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고대사 연구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제 부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